자, 452페이지. 거기 등기사항 여부에서 그거 아주 중요합니다. 거기 뭐라고 나와 있죠? 부동산 일부와 권리 일부, 그거 아주 중요하고요. 거기는 무조건 5점짜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5점짜리.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이걸 새롭게 이제 편제를 바꿔보자고요. 자, 이거는 그러면 페이지 뭐예요? 453페이지 상단에 이렇게 보고 써놔요. 자, 자기가 한번 써보세요. 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작년에는 여기에서 민법도 2.5점짜리가 나왔고요. 자, 용익권능, 처분권능, 소유권 보전 등기, 보전 등기. 자, 용익권능과 관련돼서는 뭘까요? 사용수익.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5개라고 생각하면 돼. 5개. 용익권능은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하나 더. 구분지상권, 구분지상권. 자, 그러면 이제 처분 권능과 관련돼서 처분 권능은 대표적으로 소유권이 있죠. 소유권. 그다음에 저당권, 건저당, 가시지반 3개.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가처분. 자, 소유권 보전 등기는 가구를 최초로 개설하는 것. 이제 첫 단계는 됐고요. 그다음에 이번 두 번째 단계 가서 일부 전부를 동그라미 쳐놔요. 일부 전부, 일부 전부. 그렇죠. 자, 일부 앞에 뭐가 붙었어요? 부동산. 자, 전부 앞에 뭐가 붙었어요? 부동산. 그럼 그 일부 앞에 권리가 붙었죠. 권리 일부를 뭐라고 그럴까요? 이거는 지분이라고 그럽니다.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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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권리의 그러면 전부 앞에 권리가 붙었네. 그러니까 맨날 우리 문제를 풀 때 일부 전부 일부 전부만 보지 말고 앞에 뭐예요? 부동산이냐 권리냐 이걸 먼저 따지는 게 우선순위예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부동산에는 뭐가 있죠? 대표적으로 토지, 건물. 자, 그러면 용익권. 자, 출발해 볼게요 이제. 자, 부동산 일부에 사용수익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부동산 전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분에 대해서 권리의 일부에 대해서 어디에 미치는지 몰라. 그래서 용익권에 대해서는 지분에 대해서는 설정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권리의 일부 가능합니다. 이게 이제 권리 절차법상 권리 변동과 관련돼서 부동산 일부냐, 부동산 전부냐 이게 시험에 그렇게 자주 출제해요. 자, 그러면 처분 권능은 어때요?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처분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이거 안 됩니다. 부동산 일부에. 그러면 올해 이제 요 문제가 출제될 거다. 자, 부동산 일부에 등기가 안 되는 것을 골라라. 저당권. 이게 민법 문제야. 민법 문제. 그러면 여기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는 처분 권능이 있죠. 요거 됩니다. 요거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소유권 보전 등기는 가구를 최초로 개설하죠. 일부만 개설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 그러면 요거는 안 돼. 되고 안 되고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5점짜리. 그러면 요게 이제 뭐예요? 요 문제가 이제 첫 번째 비극이 시작돼. 여기에 이제 몇 개 지문이 여기에서 판정하는지 볼래요? 1444개 지문이 탄생해.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의미가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이제 나머지 전부는 신경 쓸 필요 없죠. 자, 그러면 요거 이제 지워 볼게요. 요거는 다 되잖아. 그렇죠? 권리의 전부도 다 되죠. 그러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영위 권능은 그러면 일부는 되지만 권리 일부에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
그러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만약에 용익물건이 문제가 출제됐다. 뭐부터 찾아? 지분부터 찾으라. 지분부터. 그러면 처분 권능이 있다. 그럼 뭐부터 찾아요? 부동산 일부부터 찾으라. 보존 등기는 뭐에 각구를 최초로 개설하니까 일부는 개설할 수 없거든. 그러니까 다 개설을 해줘야 되거든.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는 그러면 저희가 이걸 활용해 먹어야죠.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그러면 이제 자 번호를 한번 써볼게요. 뭐 번호를 써야 뭐 좋아하겠네요. 자, 토지 일부 몇 번? 1번. 그렇죠. 토지 일부는 1번이죠. 자, 토지의 지분 몇 번? 3번. 그렇죠. 이걸 못 찾는 거야. 요걸. 여기는 토지가 여기 지분이 포인트지 토지가 포인트가 아니거든. 그러면 토지의 일부죠. 그러면 요거는 1번이라는 거고. 자, 토지의 지분 그러면 3번이 되는 거잖아. 3번. 그러니까 이걸 자꾸 찾아서 문제를 그러니까 여기 한 대만 이제 등기법이 흔들리기 시작한다고.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건물의 전부 몇 번? 2번. 그렇죠. 2번이 된다라는 거예요. 2번. 이제 요 문제를 우리가 잡아놓고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런 의미를 일단 찾아서 제일 먼저 할 거는 부동산 일부냐, 부동산 전부냐, 권리의 일부 즉 지분이냐, 4번의 권리의 전부냐. 이게 1444개의 경우수가 우리가 탄생하고요. 그러면 작년에 민법 문제 복원해 드립니다. 예, 작년 민법 문제. 자, 토지 일부에 설정할 수 없는 거 무슨 것? 저당권. 이게 저당권 문제에서 출제가 된 겁니다. 이게 민법 문제야. 민법 문제. 등기법 문제면서 민법 문제에 탄생한 게 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뭐니까 이런 게 더 어려워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러면 작년 또 하나 문제가 출제된 게 박스 문제가 하나 출제됐네. 자,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물건으로 바르게 묶인 거. 그럼 물건이라고 물어봤어요? 채권이라고 물어봤어요? 물건. 그럼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거 뭘 고르라는 거예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이런 것들이겠죠. 근데 여기에 임차권이 있어요. 임차권은 물건이에요, 채권이에요? 채권.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 실수를 많이 하게 된 문제가 바로 요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요 문제와 관련돼서 그러면 항상 우리가 접근을 해둘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봐봐요. 이제 자기가 이제 재밌어. 자, 저는 이제 응용력이 있는지, 뭐 오늘 올해 특징은 여기 앉아 수업 듣는 사람들은 다 능력들이 뛰어나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이렇게 이제 응용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자,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 시 지분을 표시한다. OX. 자, 많이 생각을 좀 해봐요. OX.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따지는 연습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생각을 좀 생각할 시간을 더 드릴게요. 자,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뭐예요? 생각할 시간을 안 주죠. 그렇죠? 자, 됐어요? 그러면 이제 자 마음의 결정을 해요. 그러면 OX는 이제 뭐 올해 뭐인지 X인지 이게 중요하지 않아. 얼굴 보면 알아요. 자, 그럼 한번 봅시다. 답변을 안 해도 돼요. OX예요. 그러면 봅시다. 자, 일부죠. 앞에 소유권이 붙었죠. 소유권 일부. 이걸 뭐예요? 권리죠. 권리 일부를 뭐라고 해요? 지분. 그래서 그렇죠.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는 그러면 지분 이전 등기를 이야기하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한번 봅시다. 그러면 여기 이제 자유제로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란
또 문제가 변형이 돼요. 자,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란 부동산 특정 일부에 대한 이전 등기를 의미한다. 이전 등기를 의미한다. 자, 이게 또 시험에 자주 출제되고 올해도 또 출제 예상이 되고 34회 때. 그러면 저희가 이제 또 잠시 생각해요. 자,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란 부동산 특정 일부에 대한 이전 등기를 의미한다. OX, X, 그렇죠. 자,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라는 것은 지분이죠. 지분. 요거는 뭐예요? 부동산 특정 일부거든. 그러니까 부동산 특정 일부에 대한 이전 등기는 의미 X가 된다. 그러면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라는 것은 부동산 일부에 대한 이전이 의미하는 게 아니라 지분 이전 등기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재밌냐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시라.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또 봐봐요. 자, 지분이 나오면 또 헷갈리는 게 있어. 자, 선생님 왜 파란 걸 넣습니까? 쓰지 말라는 의미에서 그러는 거예요. 자, 잘 안 보이니까 자꾸 밥만 먹으면서는 있다. 자, 이제 지분을 이제 더 세부적으로 들어갔어요. 지분 앞에 뭐가 있어? 합유. 지분 앞에 공유. 자, 합유 지분은 어때요? 합유는 전부에 미쳐 안 미쳐? 미쳐. 합유 지분은 등기가 안 돼. 공유 지분은 뭐예요? 공유 지분은 등기가 된다고. 이거는 등기가 돼요. 자, 등기가 되고. 그러면 이제 출발하면 뭡니까? 합의 지분의 저당권은 설정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왜? 등기가 안 돼 있으니까. 공유 지분은 저당권 설정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그러니까 공유 지분인지 합의 지분인지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아. 우리 뭡니까? 꼭 뭐 읽어보면 뭐라고 써놨어요? 보험 들어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보험을 들게. 그러니까 자기가 따지는 연습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겠죠. 자, 지분은 저당권의 대상이다. OX, X야. 이게 뉘앙스 차이야. 봐봐요. 자, 지분은이라고 나와 있잖아. 그러면 지분은 두 가지가 있죠. 합의 지분과 공유 지분이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O라고 나온다면 이게 복수 정답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지분은 그러면 결론적으로 X가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렇게 또 곤쳐져요. 지분도 저당권의 대상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는자와 오가 나올 때, 도자가 나올 때하고 완전. 그러니까 이런 뉘앙스, 뭐예요? 성적이 잘 나온 사람들은 봐봐요. 이런 거야. 우리 형님, 누님들은 요걸 뭐예요? 감각이 좀 떨어지거든, 감각이. 그러니까 맨날 외웠다가, 이래도 정답, 저래도 정답, 그런 게 아니라, 토시 하나의 답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러면, 자, 지분도 그러면 저당권의 대상이야. 그러면 봐봐요. 공유 지분도. 그러면 A적으로 공유 지분도 A적으로 가능, 불가능. 가능하죠. 그러니까 요 도자라는 게 의미가 그러면 이제 요 도자 때문에 하나에 맞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요게 이제 뭐에 쌓여져서 이게 엄청나게 중요해.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독해 요걸로 안 되면 독해 능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요게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고비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여기 봐봐요. 영인권은 일부 전부 가능 불가능. 가능하죠. 가능하니까 요 사이에다 써요. 그래서 합병도 가능하다는 거야. 용익물건은 합병 가능 불가능 가능. 일부에도 설정할 수 있고 전부에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활용해 먹을 수 있도록 연습을 해놔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용익물건은 그러면 일부에도 설정이 가능하고 전부에도 설정하죠. 그러면 요 일부에 대해서 꼬리표를 붙여요. 그러면 도면을 첨부해 줘야 돼. 어디에 미치는 건지 모르니까.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자 토지 일부의 지상권 설정 등기 시 토지 대장을 첨부한다. X 뭘 첨부해야 돼? 지적도 일부. 전부에 대해서는 첨부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엄청나게 중요한 도표라는 거야. 이게 활용할 먹을 수 있도록. 그러면 봐봐요. 영유권은 그러면 읽어봐요. 전부도 가능, 일부도 가능. 그러니까 합병이 가능하겠죠.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영유물권은 그러면 일부, 전부 가능, 불가능. 가능. 그럼 앞에다 써요. 그러면 범위라고 써요. 범위.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봅시다. 읽어봐요. 필요
필요적 기록사항이라는 거야. 일분지 전분지를 써줘야 돼. 일분지 전분지를. 그러면 영미권에서 범위는 무조건 기록해줘야 돼. 일분지 전분지. 그러니까 이 도표가 엄청나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자체가. 근데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해. 이게 안 되면 독해 능력이 없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거기 452페이지 452페이지 가봐요. 자, 거기는 이제 자 등기사항 여부, 부동산 일부, 권리 일부. 권리 일부를 뭐라고요? 지분. 부동산 일부의 영유권, 임차권 가능, 소유권 이전 저당권 몇 개만 드러났습니다. 자, 권리 일부에 대해서 지분, 영유권, 임차권 가능, 불가능. 소유권 이전 저당권은 안 된다라는 거야. 이게 이제 요걸 축소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요게 완벽한 도표야. 그러니까 요걸 약간 줄여 놓은 게 452페이지 등기사항 여부에서 일부냐 전부냐 그걸 설명하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요거 봐봐요. 자, 불합격한 사람의 공통점이야. 불합격한 요거만 해요. 봐봐요. 불합격한 사람의 공통점은 OOXO XOOO XOXO 뭐가 X냐 그랬더니 몰라요. 사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요 위에죠. 요 위에 요거 그렇잖아요. 요거잖아. 요거 그럼 요걸 우리가 숙제해 놓고 머릿속에 그려 놓고 그러면 다시 한번 불러보죠. 부동산 일부 영위권은 전부는 일부는 권리 일부 X 지분입니다. 권리 전부 자, 부동산 일부의 처분 권능은 안 돼. 이유는 일물 일건지에 위배되기 때문에 분할 절차를 밟고 가야 되거든. 자, 그러면 요거는 그렇죠. 자, 보존 등기는 각구를 최초로 개설하죠. 그러니까 일부는 안 돼. 전부만 돼. 일부는 안 돼. 원래 사실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요걸 배워야 돼. 원래 읽어봐요. 공동소유 이게 깔려져 있어야 돼. 이게 민법에서 여기에서 끌어오는 게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또 설명하게 되면 민법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자, 공동소유는 뭐예요? 대표적으로. 자, 그러면 봐봐요. 자, 사실 이걸 알게 되면 아주 쉬워요. 자, 봐봐요. 공유지분이죠. 이거는 각자 처분할 수 있기 때문에 각자. 그렇죠. 자, 공유물이에요, 공유지분이에요. 공유물 처분. 이거는 전원 동의가 필요해요. 전원. 자, 공유물 변경도 전원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공유물 관리 행위는 어떨까요? 기억이 잘 안 나죠. 해놓으면 까먹고 해놓으면 까먹고. 뭐라고 써놨어요? 지분의 가반수. 그러니까 요 관자하고 요 관자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지분의 가반수. 이렇게 눈팅을 해놓는 게 좋고요. 자, 공유물 보존 행위는 각자 할 수 있어. 사실 뭐 요 지분 때문에 우리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자, 부동산 일부의 영위권은 설정할 수 있다. 왜? 오늘 처분 권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부동산 전부의 가능. 그런데 지분에 대해서 어디에 미치는 걸 정확하게 구분하니까 공유물 처분 행위가 돼. 그래서 이거는 전원 동의가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걸 여기에다 끌어오는 거야. 사실 요 지문이 사실 이 근본이 요 박스의 근본은 여기서부터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어차피 공동소유 형태와 관련돼서 특히 공유와 관련돼서는 우리가 출제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번 더 복습을 한번 해보죠. 이거 읽어봐요. 각자, 요거는 전원, 요거는 변경, 요건 전원이죠. 관리행위는 지분의 가반수. 자, 보존행위는 각자. 이게 이제 이렇게 지우는 순간 머릿속에서 싹 지워지면 안 돼. 이걸 머릿속에 담고 있어야 돼요. 사실 이걸 이해하고 있다면 이것도 자동적으로 해석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험장 가면 빨리 외워야 빨리 풀어야 돼. 천천히 풀어야 돼.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렇게 돼. 봐봐요.
영위권에는 뭐가 없다? 지분이 없다. 그럼 영위권 문제가 나올 때는 뭐부터 찾자? 지분.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또 하나는 처분 권능 있는 것들 대표적으로 소유권, 저당권, 건저당, 가압류, 가처분에 대해서 그럼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돼 안 돼? 안 돼. 요거는 나머지는 다 된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소유권 보존 등기와 관련돼서 각 거를 최초로 개설하니까 XO, XO 일부만 개설할 수는 없어. 보존 등기란 각 거를 최초로 개설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딱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요거와 관련돼서 싹 지우는 순간 또 싹 지워져요. 자, 그러면 이제 머릿속에 파일이 하나 딱 저장이 돼 있어야 돼. 다시 한번 그려보자. 부동산 일부, 영위권, 처분 권능, 소유권, 부동산 일부, 부동산 전부, 권리 일부, 권리 전부.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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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O. 그렇죠. 자, 그러면 처분 권능 있는 거 X,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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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그렇죠. 소유권 보존 등기는 X, O, X, O. 자, 영익물권은 일부에도 설정이 가능하고 전부에도 설정이 가능해. 그러면 결론적으로 영익물권 끼리는 합병 가능, 불가능, 가능. 그렇죠. 그러면 요거가 관련돼서 올해 요거 출제된 거. 자, 이제 공시법에서 출제된 거예요. 자, 여기가 지상권이 설정돼 있고요. 만약에 여기 저당권이 설정이 돼 있다. 요거 두 필지를 합병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지상권은 전부 일부 가능하죠. 근데 저당권은 부동산 일부는 안 되거든. 요 합치니까 저당권은 부동산 일부로 돌변하거든. 안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여기 전세권, 여기는 지상권, 전세권 요 두 필지를 한 필지로 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자, 지상권은 부동산 일부 전부, 전세권도 일부 전부가 가능하거든. 그러면 소유자가 같다는 전제 요건에 요렇게 한 필지로 하면 지상권 일부, 전세권 일부, 가능, 불가능, 가능 이렇게 돼.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우리 한번 봅시다. 자, 그래서 지역권은 좀 신경을 써야 돼. 여역지 지역권 전부야 일부야? 반드시 전부여야 되거든. 여역지는. 그러면 지상권하고 여역지는 합병 가능, 불가능, 불가능. 성역지는 일부도 가능, 전부도 가능. 그러니까 지역권은 요역지 지역권인지 성역지 지역권인지를 확인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 그러면 원칙상 그러면 용익물권끼리는 결론 합병 가능, 불가능, 가능 원칙이라는 말을 썼죠. 그래서 이번에 또 2.5점짜리가 여기서 탄생을 했거든. 그러니까 그걸 계속적으로 기초 베이스를 깔아야 돼요. 자, 그러면 물건과 관련돼서 다시요. 물건 그러면 뭐가 있다? 또 까먹었다. 토지와 건물. 거죠. 그러면 오른쪽 가서 이제 453페이지 3번. 선생님 어디까지 할 건데요? 4번까지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번부터 4번까지 한 게 뭐예요? 요거 페이지로 본다면 엄청난 분량을 지금 쏟아붓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야. 뭐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등기한상 권리 동그라미 있잖아요. 권리. 그렇죠. 권리. 자, 그러면 권리는 두 자로 이렇게 써봐요. 권리가 뭐냐? 힘 또는 이익 써놓고 그러면 읽어봐요. 힘, 요거 이익. 그러면 이렇게 써놔요. 권리하면 권리의 종류는 물건과 채권이거든. 채권. 자, 물건의 종류는 8종류라고 우리가 배웠고요. 자, 그러면 물건의 종류와 관련돼서 점유권 등기 능력이 없죠. 예치권은 안 되죠. 그러면 봐봐요. 자, 물건은 모두 등기 능력이 있다. 등기할 수 있다. 틀렸죠? 그러면 점유권하고 예치권은 등기 능력이 없다. 물건이라고 해서 모두 등기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지문이 빠져나간다. 자, 채권과 관련돼서는 여기 임차권이라고 하나 써놔요. 임차권. 대표적으로 판매권. 임차권과 판매권은 채권이죠. 얘네들은 그러면 등기함으로써 제3자의 계기는 힘, 무슨 역이 발생한다? 대항력이 발생한다. 그러면 임차권도 등기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등기할 수 있다. 그러면 임차권과 판매권은 등기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돼. 자, 그러면 이제 물건과 채권을 우리가 구분을 했으니까 그러면 453페이지 등기할 사항인 권리 찾았죠.
자, 부동산 물건 대표적으로 같이 읽어봐요. 뭐가 있죠?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자, 그러면 2번과 관련돼서 2번은 그 옆에다 조그맣게 추가를 해봐요. 자, 질권이 질권. 질권이 뭐예요? 질권의 특별법이 뭘까요? 질권이 특별법이 전당포 아시죠? 돈 주고 그러면 전당포가 제일 많은 데가 어디예요? 카지노 정선 쪽에 제일 많아요. 그 다음 때가 영등포가 제일 많고요. 영등포가 많고요. 38개인가 있었어. 지금 제가 7년 전인가 8년 전에 갔을 때 38개 있었어요. 지금 한 60개 되지 않을까요? 몇 년 전인데. 그러고 제가 정선에 한번 제가 강의하려고 직접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만 원 주고 팁을 하나 사가지고 몇 분 만에 다 10,000원짜리가 사라지는가. 그래서 한번 해봤고요. 그러고 거기 입구에 앉아서 남자 여자. 그래서 20대, 30대, 40대 쭉 하고 여기도 20대, 30대, 40대 들어가는 입구에 앉아서 20대 들어갔다 하나. 그러면 30대 여기 들어갔다. 제가 이렇게 정자 표시로 한번 해봤어요. 여자가 많아요, 남자가 많아요? 아니, 여자가 많아요. 여자가 더 많고요. 그러면 또 두 번째는 여자 중에서 20대가 많을까요? 50대가 많을까요? 20, 30대가 많을까요? 아니에요, 20, 30대가 많습니다. 진짜라니까. 제가 입구에 앉아서 하나, 둘. 근데 선생님 여자 얼굴을 어떻게 합니까? 20대인지 30대 대략적으로 피부 보면 알잖아요. 피부를 보면. 그러니까 오히려 여자들이 더 많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요 질권은 그러면 두 가지예요. 자, 동산 질권이 있고요. 자, 전당포 동산 질권. 우리가 술 먹고 돈을 맡겨요. 자, 반지를 맡겼어요. 그게 이제 질권 설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돼. 자, 요즘은 또 반지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 카드 긁잖아. 카드 긁잖아요. 카드 많이 안 받아요, 요즘은. 옛날에 제가 지갑을 잊어먹어가지고 집에 전화해가지고 돈 가지고 나오라고 그랬어요. 주민등록증도 안 받아주더라고. 지갑에 잊어먹어가지고. 항상 지갑을 분리하고 다녀. 그래서 제가 요즘 나이가 자꾸 먹어갈수록 나이는 얼마 안 먹었는데 뭐가 많이 생겨요? 끈이 많이 생겨. 끈이. 왜냐하면 핸드폰도 끈이 필요하고요. 자꾸 나고 다니니까. 그렇죠? 이제 끈이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자꾸 하니까 잊어먹으니까 자꾸 끈이 필요하더라고. 끈이 필요해요. 끈이 많이 생겨요. 안 떨어지도록 자꾸. 자, 그러면 동산 질권은 뭐예요? 이거는 등기 능력이 없어. 자, 권리 질권은 등기 능력이 있다라는 거야. 권리 질권. 그러니까 권리 질권은 그러면 권리 질권의 대상은 딱 이것밖에 없어. 저당권밖에 없어. 저당권을 두 자로 건치면 권리잖아. 그렇죠? 자, 권리 질권의 대상은 저당권뿐이에요. 그러면 눈치 빠른 사람은 잡아봐요. 자, 권리 질권은 저당권뿐이야. 그러면 저당권은 소유권이 아니야. 아니죠. 그러면 요거는 주등기가 아니라 부기등기로 이루어져. 부기등기에 자주 출제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질권이 이제 나올 때는 항상 뭘 잡아야 돼요? 동산이냐, 권리냐. 동산 질권은 등기 능력이 없고요. 권리 질권에 대해서 등기 능력이 있다. 자, 3번에 이제 채권과 관련돼서 임차권, 한매권 찾았죠? 채권하고 임차권하고 한매권은 그 옆에다 써요. 자, 채권으로서 여기에다 살을 좀 붙여놔요. 어떤 역이 발생한다? 대항력이 발생한다. 자, 아주 중요한 게 하나 나와요. 자, 오늘 요거 하나 가져가세요. 또 하나. 자, 나중에 또 설명하겠지만 여기다 미리 설명하자고요. 등기 청구권. 자, 등기 청구권은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써놓고 설명할게요. 자, 일단 이렇게 해서 등기청구권. 오늘 등기청구권 하나 얻어가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등기청구권. 자, 이렇게 써놓고 부연 설명을 우리가 달아보죠. 자, 등기청구권은 그러면 두 종류가 있어. 읽어봐요. 뭐가 있죠? 물청, 그 다음에 간단하게 채청. 우리 이제 소통할 수 있도록. 자, 등기청구는 몇 종류 있다? 두 종류. 물청과 채청. 그러면 등기청구는 물청과 채청으로서 등기청구는 써요. 자, 사인 대 사인이라고 써요. 그러면 이제 개념이 나왔네요. 등기청구는 사인이 사인한테 등기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게 무슨 건? 등기청구권이야. 사인 대 사인이야. 그런데 사인 대 국가 그러면 그거는 등기청구권이 아니라 등기신청권이 되는 거야. 그러면 등기청구권이란 사인 대 사인. 일단 개념 하나 나왔고요. 간단하게. 자, 그러면 이제 뭐예요? 여기까지가 민법의 한계야. 민법의 한계. 자, 그러면 여기 실체관계 가로 살고 부연 설명을 살아요. 자, 실소유자. 자, 등기명인이라고 써요. 등기명인. 자, 실소유자 등기명인이 불일치하면 이때는 물청으로서 등기청구권이야. 실소유자와 등기명인이 불일치하면 이때는 자, 물청으로서 등기청구권이고요. 그러면 실체관계와 등기, 실소유자하고 등기명인이 일치하면 뭐예요? 그때는 채청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여기 한번 보시죠. 자, 쓸 필요는 없고 요거는 이해를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일하는 사람이 각각 을과 관련돼서 이 사람은 뭐예요? 읽어봐요. 표의자, 이 사람은 상대방이 되거든. 근데 A가 강제 집행이 들어올 것 같으니까 A가 짜고, 자, 통장에서 요 월한테 뭐예요? 등기를 쳐버렸어. 등기를 쳐버렸어요. 자, 그러면 읽어봐요. 통장. 통장은 불법이 아니에요. 아니야, 통장은 불법이 아니에요. 그럼 불법이 아님으로써 반사의 질서의 뭐예요? 반사의 질서 유형이 아니야. 그래서 불법 원인 급여의 적용이 없거든. 그럼 결론적으로 그러면 갑은 을한테 뭐라는 거예요? 요 집을 뭐다 등기를 요구 다시 등기를 이전 등기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러면 지금 그럼 실소유자는 누구예요? 갑이죠. 등기 명의는 일체 불일체. 자, 이제 찾았네요. 불일치. 그럼 통정 허위 표시에서 등기 청구권은 채청, 물청. 올해 또 민법에서 출제가 됐고요. 그러면 갑은 을한테 무슨 등기를 요구해야죠? 말소를 요구해야 되겠지. 써요. 자, 말소. 자, 빨리 찾아낼 수 있도록 법정. 그럼 말소와 법정이 들어가면 통상 뭐예요? 물청이야. 물청. 말소와 물청. 빨리빨리 문제를 풀게 해서. 자, 이번에는 아까 점유취득시효를 우리가 한번 봅시다. 자, 갑소유자예요. 자, 을이 20년 자주 평온 공연하게 해서 등기해야 되겠죠. 점유취득시효야. 아직 등기가 안 돼서 실소유자는 누구야? 갑, 등기명의 을이죠. 자, 그러면 아직 등기를 안 해갔죠. 그렇죠. 실소유자도 갑. 그러면 등기명인도 지금 을이 돼 있다고. 일치, 불일치? 일치.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실체관계와 등기가 뭐하고 있죠? 일치하고 있죠. 그러면 이때 점유취득시에서 등기 청구권은 채청, 물청, 채청, 그렇죠. 그럼 결론적으로 써요. 그러면 을은 갑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거든. 이전. 미리 찾아 넣는 단어예요. 자, 설정이 되네. 설정. 자, 그러면 이제 연습 한번 해봅시다. 천기, 백기. 자, 말소, 물청, 이전, 채청. 이전이 들어가서 딱 하나 A가 있어. 그거는 진정명의회복 등기. 그건 나중에 할 거고요. 자, 통상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제 의미를 알았네요. 말소, 물청, 이전, 채청, 설정, 채청, 이전, 채청, 법정, 물청, 말소, 물청. 자, 물권적 청구권이 아닌 걸 찾아라 그러면 이전 설정을 찾으라는 거고, 자, 채권적 청구권이 아닌 걸 찾아라 그러면 통상 말소 법정을 찾아라 이 소리야. 말소도 A가 하나 있기는 해요. 그건 나중에 이제 난이도가 할 때.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그러면 점유취득시효는 채청이에요, 물청이에요? 채청. 그러면 채청은 여기다 써요. 10년이라고 써요. 10년의 시효에 걸리거든. 근데 이 사람이 계속적으로 행사하고 있다면 소위 시효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우리 점유취득시효는 권리에 잠자는 자는 용서할 수 없거든. 그런 논리로 풀쳐나가는 거예요. 근데 뭐 선생님 그렇게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이제부터예요. 갖다 붙이는 응용력이 발생해야 돼. 자, 가등기는 무슨 버전? 순위 버전. 그럼 여기는 실제 실소유자 등기명인이 일체 불일체 불일체 어디 가서 순위 확보할 건데 그러면 물권적 청구권은 가등기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야. 그러면 채권적 청구권은 일체하고 있죠. 그러면 채청은 가등기 대상이요. 물청은 가등기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야. 이걸 설명하고 싶어서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 한번 봐봐요.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그러면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해도 돼. 가등기 여기 물건이야 절대권이야. 물건은 절대권으로서 굳이 순위 확보할 필요는 없어. 그 자체로 순위가 보존되기 때문에. 자, 여기는 채청이죠. 채청은 상대권, 절대권, 상대권 순위를 확보할 이유가 있다라는 거야. 근데 그거보다는 이렇게 문제를 원리 원칙대로 푸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일치, 불일치, 불일치. 그럼 물청은 가등기 대상이 아니다. 읽어요. 말소. 그럼 소유권 말소 등기는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가등기 대상이다. OX, X 거죠. 말소는 가등기 대상이 아니야. 자, 이전은 채청 물청, 채청 가등기 대상이 돼. 자, 그러면 이제 여기 한번 봐봐요. 자, 청구권은 가등기 대상이다. OX, X. 이제 눈치 빠른 사람은 넌이 나왔으니까 X라는 거 알 수 있죠. 청구권은 뭐예요? 자, 등기 청구권. 자, 등기 청구권은 가등기 대상이다. 이러면 틀리겠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넌이 나왔으니까 틀리다라는 거야. 그러면 등기 청구는 물청과 뭐가 있다? 채청. 요거 도자로 나오면. 자, 그러면 등기 청구권도 가등기 대상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참 미쳐버려. 그러면 다 지워볼게요. 자, 청구권도 가등기 대상이다. OX. 이렇게 돼. 그래서 요거 하나 설명하기 위해서 그 밑에 한번 봐봐요. 자, 그 위에 한번 갑시다. 동그라미 4번을 봐봐요. 권리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 줄 서봐요. 청구권도 가등기가 인정이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때 청구권은 그러면 뭐예요? 채권적 청구권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453페이지 거기 있죠. 자, 거기 동그라미 4번 등기할 권리 중에서 4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권리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도 가등기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근데 청구권도 두 종류가 있다라는 걸 늘 생각해야 돼. 자, 우리 그러면 요걸 이제 집에서 자, 청구권이란 사인. 그러면 사인한테 등기를 요구하는 권리가 등기 청구권이야. 그러면 자, 청구권은 뭐가 있다? 물청과 채청이 있다. 나중에 한번 민법책 읽어봐요. 막 물청, 채청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실체관계 등기가 불일치하면 그때는 뭐예요? 실소유자 등기명인이 불일치하면 물청, 일치하면 채청. 그럼 말소, 물청, 이전, 채청. 이제 제대로 이제 소통이 되네요. 법정, 물청, 설정, 채청 이렇게 의미로. 그러면 결론적으로 채권적 청구권은 가등기 대상이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이제 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가등기 대상 OX. 여기 뭐가 보여? 이전은 채청 물청 채청. 자, 그러면 가등기 대상이다. 맞네요. 그러니까 오늘 아주 중요한 걸 하나 배웠습니다. 등기 청구권을 몰라서는 공인중개사를 통과하면 안 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최소한 이거는 알고 가야 돼. 근데 시간 싸움이에요. 이제 시간 싸움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 우리가 잡아서 여기 이제 보시죠. 이전 채청 물청 채청
물청. 그렇죠. 말소도 예의적 측면이 딱 하나가 있어. 그건 나중에 배우면 되고요. 이전이 들어가서 예의적 측면 하나 있어. 그래서 제가 통상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여기도 말소가 들어가서 예의적으로 채청이 하나가 있어. 이전이 들어가서 물청이 하나가 있어. 그거는 나중에 진정 명예회복 등기. 그건 나중에 배우게 되고요. 자, 그러면 고민투 이제 등기사항이 아닌 동그라미. 아닌. 그래서 여기 점유권, 유치권, 특수지역권, 특수지역권이 여기 나오네. 자, 분묘기지권, 그러면 무슨 질권? 동산질권 이렇게 해서 자, 거기에다 하나 더 쓰이, 요거 하나 쓰이. 자, 구분 임차권이라고 쓰이. 자, 그러면 이제 구분 임차권, 자 여기 임차권이 지상권이 임차권이야. 구분 임차권은 요거 등기 능력이 없어. 요거 없습니다. 요거 잘 잡아놔야 돼. 근데 자꾸 요거하고 나중에 헷갈려요. 옆에다 이렇게 이제 써서 뭐라고 써놨어요? 구분 지상권. 요거는 등기가 됩니다.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여기 한번 읽어봐요. 지상권, 여기는 임차권이야. 나중에 착시 현상이 벌어지니까 요거 하나 조심해서 다뤄놔야 돼요. 자, 구분 임차권은 법적 근거가 없어. 등기 능력이 없다. 자, 구분 지상권은 등기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래서 구분 임차권, 구분 지상권 요거 조심해서 우리가 다뤄놔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등기사항인 권리변동 찾았어요. 요거는 가로 1번만 할 거야. 가로 1번. 다음 주에 이제 가로 2번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거고요. 그러면 가로 1번과 관련돼서 지난주에 잡았으니까 오늘은 복습한다는 셈 치고 자, 그러면 그 옆에다 조그맣게 한번 써봐요. 선생님 써보라는 게 왜 이렇게 많아요? 써봐요. 자, 절차법상 권리변동. 자, 지난번에 써놨으니까 우리 암기 코드. 자, 보설, 이변, 처소. 요거 딱딱 따라. 우리 민법의 득실 변경 하듯이 보설, 이변, 처소, 보설, 이변, 처소, 보설, 이변, 처소. 요거 자꾸 외워줄 수 있도록. 자, 그러면 이제 그러면 1번 첫 번째 보가 뭐라고요? 보전이야, 보존이야? 보존. 가꾸를 처음으로 개설하는 것. 이게 보존이야. 보존. 자, 가꾸를 처음으로 개설한다. 그러면 제대로 한번 이제 응용력이 이제 개념하고 개념이 부닥쳐 보자고요. 자, 그러면 읽어봐요. 자, 소유권 보존 등기는 가등기 대상이다. 제대로 외우고 그냥 외우지 말고 이해를 해봐요. 자, 읽어봐요. 가등기. 가등기는 무슨 보존? 순위 보존. 소유권 보존 등기는 가꾸를 최초로 개설하죠. 결론. 보존할 청구권이 없다. 그러면 소유권 보존 등기는 가등기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존이라는 의미를 끌어와서 가등기하고 이제 융합만 시키면 돼. 융합만 시키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읽어봐요. 또 처음이라고 그런다. 기입등기라고 좀 그래봐. 기입등기. 새롭다. 자, 요거 한번 읽어봐요. 요거. 소유권이죠. 그러면 며칠? 60일. 그러면 소유권 보존 등기도 며칠? 60일에 신청을 해줘야 되는 거야. 자, 두 번째 봐봐요. 두 번째 설정. 설정이라는 것은 자, 소유권 이해의 권리를 창설하는 것. 자, 여기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창설. 읽어봐요. 기입등기. 새롭다. 자, 소유권 이해의 권리를 무슨 물건이라고 배웠어요? 제한물건이라고 배웠죠. 제한물건은 뭐가 붙어? 설정이 붙어. 그래서 제한물건을 설정한다. 이렇게.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성계는 몇 종류가 있어요? 두 종류가 있죠. 두 종류. 이전적 성계와 설정적 성계가 있거든. 그러면 이전적 성계는 특정 성계와 포괄 성계가 있거든. 그러면 저당권 설정은 이전적 성계가 아니라 무슨 성계일까요? 설정적 성계. 26회 때 민법에 2.5점짜리가 나온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설정 세 번째입니다. 이제 다 끝났어요. 화이팅. 자, 다음 주에 이제 단련 좀 해요. 다음 주에 어차피 다시. 자, 뭐예요? 자, 다음 주에는 1시 끝나고 2시에 뭐예요? 문 걸어 잠글 겁니다. 도망 못 가게. 자, 뭐라고 써놨어요? 이전은 뭐예요? 자, 주체의 변동이야. 자, 주체라는 것은 인이야, 인. 이 사람이 바뀌어야 뭐 이전 등기가 되는 거야. 인. 그럼 인에는 무슨 인이 있어? 자연인과 법인이 있어. 인하면 항상 이것도 깨뜨려야 돼요. 자연인과 법인. 그래서 인. 자, 여기 무슨 인자예요? 사람 인자. 그러면 사람이 뭐예요? 여기 나무 밑에 사람이 쉬고 있네. 휴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사람인데 여기 평행선이 있네. 어질인자가 되네. 그래서 어질인자.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돼. 자, 뭐 여기 무슨 심자예요? 마음심자네. 마음심자 위에 칼 하나 들고 있어. 뭐에 인내할 인자네요. 그래서 올해 310 며칠 동안 뭐에 인내해야 됩니다. 자, 토요일 날은 배고프나 굶으나 그냥 뭐예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냥 학원 꾸준히 한번 다녀보자. 다 합격을 해요. 자, 그러면 주체의 변동으로서 인, 자연인, 법인 이렇게 되는 거네. 자, 그러면 세 번째 여기 보죠. 네 번째는 뭐예요? 변이 뭐예요? 변경은 객체의 변동이야. 객체 변동. 이건 권리 내용이 변동될 때. 권리 내용. 자, 다섯 번째 처분의 제한에서 처분의 제한. 자, 처분의 제한과 관련돼서 우리 이제 가압류, 가처분. 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가압류, 가처분. 자, 가압류는 스타트를 어디에서 끊어줘요? 이거는 금전에서. 요거는 금전 이해의 권리에서. 그래서 권리에서. 자, 이제 하나 더 배웠으니까 가압류 가처분은 어디로 가요? 법원으로 가죠. 법원 관공서네. 그러면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바로 촉탁 등기가 돼. 자, 가압류 가처분은 법원으로 가야 돼.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배우는 사람이 있어. 자, 그러면 제가 뭐예요? 가압류 가처분을 어디로 갑니까? 등기소한테 갔어. 등기소로 갔더니 등기가 나한테 등기를 가압류 가처분을 해주세요. 그랬더니 등기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등기관이 뭐라고 그럴 것 같아요? 각하라는 거야. 자, 당신이 신청한다 해서 가압류 가처분은 저희들이 받아줄 수가 없습니다. 가압류 가처분은 법원에 가서 신청하세요. 법원이 저희한테 알려줍니다. 그래서 가압류 가처분 대표적인 무슨 등기다? 촉탁 등기. 이제 하나씩 살이 붙어 나가네요. 지난주는 여기까지만 했지만, 자, 처분 제한의 등기. 그 다음에 이제 6번 소멸은 뭐 큰 문제가 없어. 소멸은 뭐 일분야 전분야에 대해서 범위만 살펴주면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읽어봐요. 뭐라고요? 보설, 이별, 처서. 그래서 요거는 별표 5개 무조건 출제되는 거야. 모든 등기 스타트가 보전 등기거든. 그러면 처분 제한 등기 무조건 출제되는 거야.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전, 설정, 이전, 변경, 처분의 제한. 그래서 보설, 이변, 저서. 그러면 선생님 아까 첫째 시간에는 왜 안 했습니까? 여기에서 사용해 보려고 스케줄을 제가 여기다 딱 머릿속에 짜놓은 거야. 자, 그러면 읽어봐요. 보전은 뭐라고요? 각호를 처음으로 개설하는 거. 자, 이제 연습이 이렇게 돼요. 각호를 처음으로 개설하는 거. 보전. 소유권 이해 권리를 창설하는 것. 설정. 주체의 변동, 이전, 객체의 변동, 처분에 제한 가압류, 가처분. 자, 금전, 이해관리. 자, 그러면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A가 건물을 신축했어요. 무슨 등기? 소유권 보전 등기. A가 B한테 집을 팔아서 매도인 매수인 소유권 이전 등기. 주체가 바뀌었으니까. 그러면 A가 1억에 대해서 전세권을 설정해서 첫째로 하니까 전세권 설정이죠. 그러면 이 사람은 전세권 설정자. 이 사람은 등기 권리자. 이 사람은 등기 의무자가 돼. 그럼 얘가 등기를 안 하니까 등기를 요구할 수 있죠. 그때는 등기 청구권이 되는 거야. 자, 읽어봐요. 설정, 채청, 물청.
채청. 아까 설정이 들어가면 채청이라고 이야기했더니 또 다 까먹었어. 저는 건붕어하고 똑같아요. 건붕어가 딱 3초만 까먹는 거예요. 3초만 까먹어요. 그래서 이제 간혹가다 우리 형님들 요 기막고 강의를 듣거든. 기막고.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A가 B 이렇게 되는 거네요. 설정. B가 C로 바뀌었어. 주체가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요? 바뀌었어. 전세권 이전 등기가 되네. 저 1억이 바뀌었어. 그러면 전세권 변경 등기가 되는 거야. 근데 A가 1억을 갚았어. 그러면 무슨 등기? 전세권 말소 등기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또 모르고 지금 뭐예요? 전세권 설정 등기가 뭔지도 모르고 전세권 이전 등기가 뭔지도 모르고 전세권 변경 등기가 뭔지도 모르고 맨날 들린 것은 등기. 그러니까 맨날 저한테 뭐예요? 만약 들리는 게 등기밖에 없으니까 왜 우리 공법은 뭐밖에 안 돼요? 국토교통부 장관 이것밖에 안 들려요. 무슨 말? 국토교통부 장관.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의미를 잡고 가셔야 돼. 그러면 다시요. 보전은 각구를 처음으로 개설. 설정은 소유권 이해 권리를 창설하는 것. 요거는 새로운 권리자가 추가됐죠. 그러니까 권리증 하나 만들어줘야 돼. 권리증 만들어줘야 되겠네. 변경은 권리가 주체가 추가되지 않았죠. 권리증을 만들어줄 필요가 없네요. 그렇잖아. 등기 필정보. 그러니까 아까 그러면 요거의 공통점은 읽어봐요. 보전 설정 이전의 공통점은 즉 기입등기라는 거네. 기입등기라는 것은 새로운 권리자가 추가되잖아. 그러면 영수증을 하나 만들어줘야 돼. 그게 바로 뭐예요? 등기 필정보. 다 배운 거야. 이제 등기법 더 이상 배울 게 뭐 있어요. 그런데 맨날 뭡니까? 뒤에까지 안 봐줬다고 맨날 뭐예요? 안 배웠대.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요거 갑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마칠까 생각 중입니다. 보설, 이변, 처소, 보존, 설정, 이전, 변경, 처분의 제한, 소멸.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고생 많았고요. 다음 주에